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총으치 실습을 배우고 있는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우 교수님과 함께 총으치 시간에 개인 트레이와 기초상까지 만드는 것을 실습을 해보아서 그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오라는 과제를 받고 이런 과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치기공학과에서 있었던 지는 군대 가기 전에 1년, 그리고 나서 지금 복학해서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1학년 때는 카빅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서 이런 총으치도 처음이고 해서 처음에 총으치를 듣기 전에는 약간 공포감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수님과 함께 총우치 실습을 진행해 보니 재밌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총우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총우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교수님과 함께 몇 주 동안 해왔던 것을 토대로 저희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수님과 1주차부터 같이 배워나갔던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이런 유용한 이미지라는 사이트를 알려주셔서 이 사이트에서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프레지처럼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진 그리고 글씨, 체, 글자,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의 옆에다가 자신이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또 추가하거나 옆에 글에다가 또 자기가 텍스트를 끼워 넣어서 글자를 추가만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라든지 넘기는 이런 슬라이드 문서 같은 것도 다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좋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사이트를 알려주신 신종우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미흡하지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파일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만 끼워 넣은 겁니다. 자, 제목은 미남 교수님과 함께하는 총으치 실습 개인 트레이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프레지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능도 있으니까 정말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개인 트레이 제작 사진을 지금 한꺼번에 다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이렇게 부주제로 타이틀로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아래에는 보시는 대로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개인 트레이 파트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외형선 그리기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글자는 사실 안 보셔도 되는 그냥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원래 있던 글자인데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는 저 글씨가 없으면은 조금 많이 허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약간 볼 때 보기 좋으라고 놔둔 거니까 저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트레이의 외형선 설정인데요. 이것은
연구 모형상의 구강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인 은행 이업부를 따라 연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개인 트레이 외형선을 이제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외형선 같은 경우는 2, 3mm 정도만 짧게 설정하여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붙이는 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부착한 후에 잘라주는 그러한 선을 처음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외형보다 2, 3mm 정도 높게 그렸던 그 선보다도 2, 3mm 정도 더 짧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아니라 이따가 레진을 부착해서 잘라주게 될 그러한 선을 그려주는 외형선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형의 길이보다 2, 3mm 정도, 2, 3mm 정도 높게 설정해서 그려주게 되는데 그릴 때 편한 방법이 그냥 그리게 되면은 약간 그 2, 3mm도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깊은 부위인 선에 맞춰가지고 그려주게 되면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로 그리게 되는 외형선 같은 경우는 온 온 사방을 다 자로 재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최소 세 군데에서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만 길이를 재서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따라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쉽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형선 그리기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기 저 사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서 글자처럼 그냥 지워버리게 됐을 시에 많이 허전하고 그리고 이 프리젠테이션의 그 배경 자체가 신문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신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하는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거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는 뭐고 외형선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들으면서 저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눈도 이제 정화시키고 그리고 약간의 흥미롭게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것 자체를 약간 흥미롭게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제 아들이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랑 낚시를 하시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번 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부착 시간입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외형선 그리기와 연동시키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붙여주게 되시는데 애초에 처음에 붙일 때부터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거기에 잘라놓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도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붙일 때부터 그렇게 제서하게 되면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여러분도 부착하실 때에는 조금 그 모형보다도 더 큰 왁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왁스를 안에 구강 내부에 앞부분부터 앞접을 시켜준 후에 골고루 모형이 전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꽉꽉 눌러서 앞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맞췄던 선보다 더 넓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외형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앞접시킨 이후에도 그 외형선이 바깥쪽으로 보이면서 그 외형선에 맞춰서 여러분이 메스라든지 아니면 조각도 뭐 칼을 이용해서 그 외형선에 맞춰서 잘라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부착은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제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두께나 재료가 구분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자가 중압 레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하여 압접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을 왜 이렇게 부착하는지 같은 경우는 방금 읽어드린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 형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역시 사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부모님과 아이들이 놀러 가서 뛰어노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저렇게 장화를 신은 걸 보니까 눈밭을 걷는 걸 수도 있고, 사실 밝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갯벌은 아니겠죠? 네, 이번 장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어, 저 네모난 구멍, 저렇게 뚫어놓은 구멍을 이제 티슈 스탑이라고 합니다. 저 티슈 스탑을 부여하는 이유는 정밀 인상 체득 시 개인 트레이의 구강 내 안정과 균일한 인상제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의 직경 한 4에서 5mm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저런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이제 뭐 메스나 조각도로 이렇게 형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형성한 네모난 구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떼어내게 되었을 때 그때 기둥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구멍을 꼭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번은 아이들의 저게 몇 살 때 사진일까요? 어렸을 때 사진을 부모님께서 나중에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그러한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왠지 뭔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처럼 코끼리도 아이들이 있고, 이제 부모님이 찍은 건 아니겠지만 코끼리들도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아이적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장에서는 레진 분리제 도포입니다. 아까 그 사각형 구멍까지 완전히 뚫어 주셨다면 이번 순서는 레진 분리제 도포 순서입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모두 저런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나중 이제 다 뭐지, 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까지 다 씌웠고 이제 티슈 스탑까지 뚫었기 때문에 레진을 압접시킬 차례이기 때문에 레진을 이제 분리해 주기 위해서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겠지요. 티슈 스탑부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피기되지 않는 노출된 모형 표면에 레진 분리제를 꼼꼼히 도포하여 줍니다. 저 레진 분리제 도포하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시간이어서 그런지 신종우 교수님께서 직접 레진 분리제를 저희 거 각각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다 도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장의 사진에는 뭔가 저렇게 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성인지는 잘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뭔가 처음에는 성당 같기도 하고, 저기 흰 색깔 지붕 같은 곳에 저런 십자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 같은데 어, 자세히 보니까 저런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약간 성당 같습니다. 유럽은 저런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성당도 되게 중요시하고 성당도 되게 웅장하고 큰 경우가 많은데 저 성당 역시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자, 이번 순서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지운 이후에 아까 뚫었던 티슈 스탑에다가 레진을 채워 넣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슈 스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분리하였을 때 기둥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구멍인데, 그 구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둥 역할을 할 기둥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저 티슈 스탑에다가 레진을 이제 채워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분리하였을 때 저 레진들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냥 대충 보았을 때는 저 구멍에다가 넣은 레진이 어떤 레진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첫 시간이어서 교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자가중압 레진이 아닌 광중압 레진을 썼습니다. 광중압 레진 같은 경우는 자가중압 레진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자가중압 레진은 중압을 시켰을 때 자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굴리거나 이제 계속 이렇게 조물딱 주무르게 되면은 이제 빨리 식어서 금방 중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저 광중압 레진 같은 경우는 어, 저렇게 아무리 주무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해도 중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앞접을 시키고, 그리고 여유롭게 그 선까지 잘라내고, 저희가 작업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게 되고, 초보자인 저희가 마음을 편히 먹고 좀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 광중압 레진은 중압이 되려면 빛을 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중압 레진은 나중에 압접시키고 광중압기에 넣어줄 건데, 그거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에는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도 역시 엄마와 자식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프리젠테이션 배경 자체가 뉴스이지만 그 신문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신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강아지는 또 홀로 외롭게 책을 보면서 앉아 있네요. 자, 이번에는 레진을 접착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저희가 아까 레진을 처음에 저 광중압 레진에서 조금씩 띄어서 티슈 스탑에다가 채워 넣어 준 후에 남은 레진으로 저 레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형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띄어내도 모형에 앞접을 못 시킬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진을 모형의 가장 뒷부분부터서 가장 뒷부분에 그 크기를 맞춘 후에 가장 먼저 눌러주는 부위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구강 가장 안쪽부터 눌러주신 후에 그 치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레진을 압접시킬 때는 중요한 점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그렇게 압접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잠시 렉을 먹었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문 배경대로라면 역시 뭐 부모님과 딸 뭐 그러한 관계 같네요. 역시 뒤에 아이들도 있고, 아직 여름이 오진 않았지만 여름이 오면 저도 가족들과 저렇게 물이 나오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두 번째 트레이선까지 절단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아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제 앞접시킨 후에 첫 번째 선까지 자르라고 설명을 했었는지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외형선 그릴 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앞접시킨 후에 처음 그 모형보다 2, 3mm 정도 높게 그린 선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레진을 이제 손으로 앞접시켜 준 이후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선에 맞춰서 두 번째로 그린 그 제일 높았던 선에 맞춰서 잘라주게 됩니다. 잘라주실 때는 역시 메스라든지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렸던 외형선이 레진 바깥으로 조금씩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선을 보면서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어, 그 선보다도 약간 그냥 딱 선에 맞춰서 자르게 되면은 선보다도 약간 짧아지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상관이 없는 이유가 그렇게 조금 짧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레진을 조금 짧았을 시에 그 위에 있는 레진서부터 이렇게 궁글리면서 둥글게 둥글게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선까지 다 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진이 압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법이 저는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레진을 이렇게 압접시킬 때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면은 나중에 그 레진을 그 완성하고 났을 그 개인 트레이를 완성하고 나서 주위가 더러워서 그 모터 같은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는 그러한 작업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레진을 앞접시킬 때부터 여러분이 주의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이 더 편하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사진도 어, 엄마가 아이와 소풍을 온 것 같죠? 네, 소풍을 와서 직접 옆에 있는 저런 요리도 해주고 아이와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그런 제가 설명하는 그런 이렇게 따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손잡이 부착이라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손잡이 부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무슨 손잡이를 부착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개인 트레이의 손잡이는 구순 협설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술자가 인상 체득 시 작업을 편리한 위치, 특히 인상 체득 시 트레이의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 손잡이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어, 인상 체득 시에 이제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환자의 구강 내부에다가 끼웠다가 뺐다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손잡이를 구성해 주게 됩니다. 저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까 레진을 부착하고 나서 그 외형선 그린 거에 맞게 잘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서 남은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둥글게 둥글게 궁글리면서 이렇게 찰흙 빗듯이 이렇게 빚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빚어 주실 때 주의할 점은 저희가 이 손잡이를 잡고 구강 내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잡기 편해야겠죠. 잡기 편하려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 넓어야지 이 저희 손이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는 최대한 좀 넓게 그리고 45도 경사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상악 구강 내에 넣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90도다 하면은 이 손잡이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게 내 손을 환자의 구강 내부까지 집어 넣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손잡이를 그렇게 만들면은 그거를 구강 내에 넣는 환자가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45도 경사 정도로 이렇게 손잡이를 부착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손잡이를 줄 때 환자의 구강 내부까지 손을 깊숙이 넣지 않아도 되고 환자도 구강에 있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45도 경사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번 사진은 아까 사진과는 다르게 뭔가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 같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그냥 단지 로맨틱하게만이 아니라 서로 자연에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산도 가고 산 가면서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저러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마음도 힐링하고 또 이제 하늘을 봤으니까 땅 아래도 봐야겠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자연을 같이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진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잠시 넘어갔네요. 마지막인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을 압접을 시키고 손잡이까지 달아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가중압 레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제 중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중압 레진은 광중압기에 넣어서 빛을 쐬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진을 뭐 모형에서 띄어낸다거나 해서 광중압기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모형 상태 그대로 광중압기에 넣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빛을 이렇게 쐬어주면 광중압 레진이 자연스럽게 굳어서 중압이 완료되게 됩니다. 중압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단단해지면 저희가 그 레진을 부착하기 전에 이제 레진을 떼어낼 수 있도록 레진 분리젤을 도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지게 되면은 쉽게 저희가 또 여기서 또 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손잡이를 부착해서 이 뗄 때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떼어내어 주면은 손쉽게 뭐 손톱 긴 분들은 손톱을 다치지 않고서도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위의 사진이 이제 광중압 레진을 마친 후에 이렇게 떼어낸 그러한 사진인데요. 저렇게 떼어내면은 이제 안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있고 바깥쪽에 레진이 붙어 있는 저러한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레진이 중압됐기 때문에 정말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왕 만들 거면은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 보시듯이 저렇게 흰 색깔로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완성되고 나서 모형에서 떼서 레진을 이제 모터로 연마해 주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면 그게 진짜로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느덧 1, 2월도 지나서 3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봄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은 잠시 안녕하고 이제 봄이기 때문에 친구들랑도 놀고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놀러 다니고 아니면은 혼자서 산에 간다든가 하면서 그렇게 힐링 받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프리젠테이션을 들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